사설 구급대원 양형일 씨와 다른 사설 구급대원들이 정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저렇게 소바전에서 소방호스를 끌어와서 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창원 터널 중간쯤에서 승용차가 저렇게 서행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불길이 치솟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터널 안 화재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사고로 이어질까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분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사설 구급대원 양형일 씨와 다른 사설 구급대원들이 정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저렇게 소바전에서 소방호스를 끌어와서 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바로 신고가 들어갔지만 차가 꽉 막혀서 소방이 제때 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 내 화재는 정말 위험한 것이 특히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3km 정도로 굉장히 긴데다가 좁아서 사실 불이 나서 폭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기 때문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질식한다든가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빠른 진화를 한 덕분에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대피 방송이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대피 방송을 했을 수도 있는데 들리지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 안에서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운전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대피 방송을 틀어봤대요. 창원시에서 나중에 사고 이후에 가서. 그런데 안전운전 이 방송에 묻혀서 대피 방송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볼륨을 조절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위험 방송, 대피 방송이 나갈 때는 안전운전 방송을 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향후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피 방송이 그 터널 안에 있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 시민들은 못 들었는데 분명히 하긴 했지만 그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사고 당시에 대피 방송이 나왔는지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후에 창원시에서 대피 방송을 실제로 틀어봤다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운전이라는 이 음성에 묻혀서 대피 방송이 터널 내에서 아예 들리지를 않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